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360포인트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된 그 호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는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사망 위험을 62%나 감소시켰다고 밝혔고요. 또 그 화이자와 현재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의 CEO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2월 정도면 백신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치료제 백신 관련된 기대감이 크게 떠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 항공주, 크루즈주 이런 것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리오프닝 관련주만 오른 것은 아니었었고요.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면서 2차 협상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와 백신 소식이 워낙 큰 호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이번 주에는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이번 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진행과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된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10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날 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1%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이 4%, S&P 500 지수가 약 1.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6만 9천 명까지 급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치료제 관련 소식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통상적 치료법과 비교해서 6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엔테크의 CEO는 올해 말까지 규제 당국에 백신 허가를 신청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 승인 전까지 수백만 회 복용량을 생산할 수 있고 2021년 말까지는 10억 회분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최근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로 부진했던 항공사와 크루즈선사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은행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여전히 시장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2차 무역 협상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물꾼인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아마존에서 직원들에게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산 소셜미디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면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이 전날에 미국 국무부는 신장 지역의 중국 공산당 간부 3명에 대해서 당사자와 직계가족의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하는 비자 제한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서 양국 관계의 긴장 상태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부터 보시죠. 1.44% 올라서 26,075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장
초반에 하락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반등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죠. 0.66% 상승해서 1,617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을 키웠지만 오후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서 그 폭을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대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185포인트의 거래 마쳤는데요. 역시나 장 후반부로 가면서 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 주간 기준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국제 유가가 2% 정도 올랐습니다.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유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지난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간 원유 수요가 9,210만 배럴로 전달에 비해서 일일 하루 40만 배럴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자, 이처럼 원유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제 유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가량 올라서 WTI 가격이 40.5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하게 되자 안전자산인 금값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0.01%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801.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는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0.5%가 깨지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렘데시빌의 치료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밝히면서 이것이 바닥을 찍고 오히려 상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금요일에 0.646%까지 오히려 0.6%를 돌파하고 올라서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면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6.66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12년 만에 최악의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업들의 가파른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회복 신호를 보게 된다면 시장은 이 실적을 조금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CNBC의 분석인데요. 레피니티브 IBES의 분석을 CNBC에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44%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는 대침체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침체 2008년 4분기에는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67%도 감소한 바가 있는 만큼 올해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당한 이익 감소가 또 예상되는 바이기도 한데요. 경제가 30% 넘게 폭락을 한 만큼 기업들의 실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레피니티브에서 금융업종은 52% 이상의 이익 감소를 전망을 했고요. 최악의 이익 감소는 에너지 업종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54% 이익 감소가 전망이 되고요.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114%, 그리고 가장 이 이익 감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기술주였습니다. 8%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경영 전망, 그리고 가격 움직임 등이 모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의 큰 움직임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2단계 무역 협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편이었었는데요.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severely damaged, 그러니까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 무역 협상은 아직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이 발언은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기자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이런 양국 간의 불화가 더 이상 미중 간 2단계 무역 협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지난 1단계 무역 협상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만약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했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1단계 협상 내용을 아예 폐기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미중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데 그래도 증시는 상승했죠. 아무래도 바이러스 극복이라는 최우선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보니까 백신과 치료제 이런 소식들이 미중 갈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면서 이런 증시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에서는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총 숏배팅 규모는 200억 달러, 우리 돈 24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S3 파트너스의 자료에 따르면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한 숏배팅의 규모는 정확하게 199억 5천만 달러로 2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만일 200억 달러를 넘기게 됐다면 테슬라가 그 최초의 기업이 됐을 텐데요. 올해 테슬라 숏배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180억 달러로 특히 이번 달에만 테슬라의 주가가 16% 가까이 오르면서 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숏배팅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테슬라처럼 지난 3개월간 주가가 140%나 오르고 연간 기준으로 480달러 80% 넘게 오른 주가 랠리는 숏배팅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S3 파트너스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흐름대로 계속해서 오른다면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앞서 바클레이즈와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숏배팅의 쏠림 현상, 스퀴즈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더 큰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올해 대선 전까지 정치 광고, 온라인 정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금요일에 전해졌습니다.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게 정치 광고를 중단한다는 것은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페이스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또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어떠한 제재도 두지 않고 그대로 두다 보니까 몇몇 주요 기업들, 유니레버라든지 코카콜라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주요 기업들이 광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자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광고의 금지를 결정하는 방안도 비슷한 맥락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RBC 캐피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RBC 캐피털은 만약에 이 온라인 정치 광고를 페이스북이 중단하게 될 경우 올 하반기에 약 10억 달러 정도의 이 이익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페이스북의 연 매출이 작년에 700억 달러를 넘어선 만큼 10억 달러의 손실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손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곳들에서까지 온라인 정치 광고를 금지하게 될 경우 그 이익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페이스북은 지금까지는 정치 광고를 허용해 왔는데 온라인 정치 광고 시장의 약 50% 가까이를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광고 시장, 정치 광고 시장도 페이스북에게는 상당히 주요한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업체인 틱톡의 이 사용 금지 결정, 조치들이 이렇게 고려가 되면서 경쟁 환경 완화로 페이스북의 주가도 크게 상승해 왔었죠. 하지만 광고비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실적에 분명한 악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